자, 사후 분석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사후 분석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 요 단어 갖고 오해를 좀 하긴 했었어요. 이게 사후라는 용어가 보통은 이제 죽고 난 다음으로 생각하는 거라서, 단어 보고, 나중에 하는 분석이구나. 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우리가 분산 분석을 했잖아요. 그 분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유의미하다라는 게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을 때, 과연 A, B, C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지, 뭐가 다른지는 모르거든요. 이게 분산 분석이라고 그랬죠.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들에서 평균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A랑 B 사이의 차이가 나는 건지, B와 C 사이의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A와 C 사이의 차이가 나는 건지, 이거를 알아보는 방법이 사후 분석이에요. 우리가 분산 분석이나 분산 분석을 했을 때, 그 전에 t-테스트를 했을 때는 가설의 공식은 있을지언정 문장 자체는 우리가 계속 만드는 거였는데, 사후 분석 같은 경우는 문장 자체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쓰기 편한 게, 연구자가 사전 가설 없이 그냥 다짜고짜 분석해 보는 거야. 왜냐면 가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사전 가설 없이 분산 분석을 시행했을 때, 탐색적으로 평균 차이가 나는 수준, 평균이 어느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볼 때 쓰는 거다. 자, 근데 얘는요, 조합 가능한 모든 쌍의 비교를 하게 되므로 과잉 검증으로 인한 그 가족 오류율이라는 값이에요. 이 값이 FWER 값이 증가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설 검정은 원래 1대1 비교만 하는 건데, 이거를 A랑 B를 가설 검정하고 B랑 C를 하고 또 A랑 C를 하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 오류 확률이 존재해요. 이 오류율을 이제 FRWR이라고 부르는데, 가설 검정을 많이 수행할수록 이 오류율이 증가를 해요. 증가한대요. 이게 뭐, 두 번 했을 때, 세 번 했을 때, 네 번 했을 때 뭐 몇 배씩 증가한다라고 이게 쉽게 있긴 한데, 그건 일부러 안 적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후 분석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2가지만 써요. 얘네들의 특징이 유의 수준을 보정해서 이 오류율을 0.05로 계속 고정시키는 거예요. 교차적으로 분석을 자동으로 막 수행하면서 이제 그 교차로 분석하는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지가 자동으로 유의 수준을 계속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율을 5%대로 계속 고정을 시키는 방법인데, 일단은 봉페로니 교정이랑 투키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2가지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피셔의 방법 같은 경우는 보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써요. 그리고 셰페의 방법이라는 거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서 잘 안 쓴대요. 자, 그래서 일단 예제를 또 가져와 봅시다. 패키지들 가져왔고요. 분산 분석을 수행해야 되니까 일단 분산 분석 패키지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용할 패키지 2개, 3개구나. 요 3개가 이제 그 사후 검정에 필요한 애들이에요. 분산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고, 얘네는 사후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들이고요. 밑에 거는 그냥 헬퍼 참조를 위한 라이브러리들. 이 t-테스트 IND는 우리가 t-테스트 할 때 썼던 건데, 얘도 오늘 필요해요. t-테스트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예제가 지금 2가지 데이터셋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데이터셋은 1원 분산 분석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2원 분산 분석인데, 일단은
이런 분산 분석에 대해서만 예제 완성을 해놨어요. 이런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조사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한 개인 경우라고 했어요. 자, 품종별 나무의 무게를 조사한 데이터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각각의 품종은 A, B, C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불러왔어요. 근데 지금 그룹 데이터가 A, B, C로 돼 있으니까 D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오브젝트로 나올 거예요. 데이터 처리할 때 이거 마크다운이네. 네, 데이터 타입 확인해서 숫자인 경우랑 문자열인 경우 비교해서 뭐 적절하게 타입 변환을 하거나 값을 교체하거나 하는 과정은 계속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수업에서 소개하는 거는 예제들이니까 이런 과정 생략하려고 어느 정도 갖춰진 데이터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 작업할 땐 필드별로 데이터 타입 다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지금 그룹 데이터가 ABC로 돼 있으니까 각각의 ABC 데이터를 DF2로 복사한 다음에 012로 라벨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져왔고요. 일단은 사후 분석을 하려면 분산 분석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일단 분산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산 분석을 하려면 또 뭘 해야 돼요? 세 가지 조건 검사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이라고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걸 하려면 이걸 해야 돼. 근데 이거 하려면 또 저거 해야 돼. 그게 한 17단계는 타고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일단 전체 테스트 했는데 이거는 그냥 구색 갖추기로 넣은 거고 어차피 우리는 이 결과 다 무시하고 넘어갈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분석을 수행합니다. 무게에 대해서 그룹별로 카테고리 지어서 DF2를 갖고, DF1 갖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DF2한테 레이블링을 했잖아. 자, DF2를 가지고 이제 분산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결과 보고 P-밸류가 0.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그룹, 즉 품종에 따른 나무의 무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따가 하나 또 나올 텐데, 이따가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F2의 27 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밑에서 이제 문장이 나올 건데, 맨 밑에 이제 문장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fx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방정식 얘기할 때 f라고 얘기하죠. 펑션의 f인데 결과적으로 이 분석 모델을 수행한 전체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f라고 넣은 거예요. 그럼 이제 x라고 하는 조건값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건값이 지금 그룹을 2개로 나눌 수 있는 거고 전체 데이터는 27개였다. 그런 의미로 f의 2,27이라고 들어가요. 조금 이따 밑에서 봅시다. 3개. 자유도니까. 오케이. 자, 어쨌건 여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사후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봉페로니 교정인데요. 얘는
모든 집단별로 이제 짝을 바꿔가면서 t-테스트를 교차로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면 t-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평균이 다르다도 알 수 있지만 t-테스트라면은 크다 작다도 알아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t-테스트를 하는데 교차적으로 t-테스트를 계속하면은 그 오차율이 생긴다 그랬죠. 그걸 계속 지가 스스로 보정해 가면서 하는 방법이에요. 직접 계산하라 그러면 머리 터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하면서 필드 값들을 주시면 돼요. 결과값과 그 다음에 매개 변수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결과값과 조건값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아직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얘를 가지고 올 페어 테스트라고 하면서 그 검증 방식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메소드는 봉페르노를 의미하는 봉프. 자, 이렇게 주시면 얘가 리턴되는 객체가 튜플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쓰잘데기 없는 게 클래스 타입 이름을 0번째 원소로 주고 실 데이터를 1번째로 줘요. 이 심플 테이블이라는 게 이 내용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번째를 출력하면은 분석 결과가 이렇게 텍스트로 주르륵 나오는데 이거를 좀 이쁘게 정리한 걸 보고 싶으면 0번째 걸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방법은 투키의 HSD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게 좀 진정으로 유의미한 차이라는 영어 문장의 약자래요. 이거 그냥 입고서 한번 코웃음 치라고 넣어놓은 거지. 이름 좀 유치하지 않아요? 얘는 이제 오류율이 중간 정도래요. 자, 함수 호출하면서 얘도 이제 결과값하고 조건값 전달하고 내가 보정하고 싶은 유의 수준 값을 강제로 지정해 주시면 결과가 떨어집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서머리라고 호출하면은 이제 결과가 떨어져요. 두 개가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개가 이제 에러가 나는데 에러율을 보정하는 공식 자체가 둘이 다른 거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같게 날 수 있을지언정 수치값은 똑같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 자체가 다른 거니까.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얘가 지금 p-value거든요. 여기서 0.05보다 작은 걸 찾으면은 아니죠. 그 다음에 얘는 0.05보다 작고요. 얘는 0.05보다 작죠. 근데 얘를 통해서 진짜 보셔야 되는 값은 이거예요. 얘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12월 날에 공동산이었나? 상관계수. 그래서 이제 얘네 두 변수 A와 B, A와 C, B와 C 간에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걸? 상관도라고 합시다. 상관 정도. 상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요 단어에만 집중을 해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상관계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걸 상관계수라고 받아들이면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유의미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가 다 뒤집혀요. 비교과 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가져갈수록 세번 에러를 음. 그래서 이제 분명히 훨씬으로 8번 에러를 주셔주려고 그럽니다. 피밸류를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서 나오는 피밸류는 프랙션은 그거로 돼서 제일 쉽게 얘기하면요. 이거 보시면 돼요. 요 두 차이만 유의미하다예요. 리젝트라고 나와 있는 요걸 봤을 때 B와 C의 차이만 유의미한 거고 나머지는 A와 B나 A, C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예요. 요걸 보시면 돼요. 그 근거는 이 녀석의 요 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분석 방법을 적용했을 때도 B와 C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나오는지 봅시다. 자, 이제 투키 방식으로 이제 웨이트와 그룹에 대해서 이제 오차를 0.05로 제한해서 분석을 시행을 했고요. 얘는 결과 보려면 리턴 받은 다음에 서머리라고 호출하시면 돼요. 자, 얘도 리젝트 여부가 얘가 지금 true. B와 C 사이의 차이가 있다라고 나왔고요. 얘도 지금 P값이 여기가 0.05보다 작죠. 최소값, 최대값. 자, 요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채택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앞에 것까지는 그냥 결과 해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부터는 보통 결과 보고라고 해요.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 순서가 있어요. 일단 전체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용한 사후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들을 명시하시면 돼요. 자,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시행했을 때 그룹에 따른 웨이트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했다. 전체 데이터 3개, 2 플러스 1이니까 거기에 그 데이터 수는 27건을 가지고 분석했는데 자, 4.846 이게 나오는 표를 보고 어디 나오는 값을 내가 분석 결과에 넣어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F는 자유도가 2니까 전체 그 카테고리 수는 3개란 뜻이에요. 그리고 전체 데이터가 27건. F 방정식에다가 이 두 가지 매개 변수를 줬을 때 F라는 분석 모델에 이 두 가지 매개 변수를 줬을 때 통계량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최종 Y야. 는 4.846이다. 이때 내가 측정한 유의 수준은
0.05보다 작은 걸 유의 수준으로 했다. 이게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추려내셔야 되는 전체 결론값이에요. 그래서 표에서 어느 부분을 취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확인해 놓으세요. 어차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떤 계산식을 적용인지 아무도 안 궁금해. 근데 이런 표를 제시하고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뽑아내는 방법은 익혀두셔야 돼요. 방정식을 풀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값을 뽑아서 내가 말을 만들어야 될지, 다만 그 만들어야 되는 말이 수식처럼 생겼을 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분석 모델이라고 불러요. 자, 이러한 분석 모델을 가지고, 분석 모델 혹은 분석 모형이에요. 이러한 분석 모델을 가지고 그룹에 따른 무게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 조사를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럼 어떻게 유의미했냐? 이러한 통계 방식을 이용해서 사후 분석을 했더니, 사후 분석을 했다라는 거는 이미 분산 분석에서 통과됐다라는 말이 전제가 깔린 거예요. 사후 분석을 실시했더니 B조건과 C조건에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있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할 준비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는 그냥 그래프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리 해볼까 저리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다음에 그걸 갖다 그냥 말로 한 문장 억지로 만들었죠. 근데 추론 통계 같은 경우는 말을 만드는 양식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분석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분석 모델을 여기서 어떤 값들을 추려서 내가 만들어낼 것이냐. 실제로 분석 결과 보고서에서는 그냥 요거 한 줄만 적어줘도 다들 응 하고 넘어가요, 보통. 만약에 이걸 PPT로 발표한다라고 하면은 PPT 한 페이지 중앙에다 요것만 딱 적어놓고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라고 말로만 해도 오케이 하고 넘어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자, 파일 올릴게요. 자, 아까 얘기 나왔었던 요거만 설명하고 마칩시다. 이 분석 방법 자체가 지금 2개씩 짝지어서 t-테스트를 여러 번 수행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값들을 계속해서 보정해가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랑 B에 대해서 t-테스트를 수행한 건 값은 요거예요. 얘랑 얘에 대해서 t-테스트를 수행한 건 얘고, 얘랑 얘에 대해서 t-테스트를 수행한 건 이거예요.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거 요 2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결과값에는 오차가 들어가 있다고요.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보정을 거친 값. 그 보정을 거친 값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t-밸류에 대해서 보정을 거친 결과값이 요거예요. 그래서 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단어 고지고대로 취하면 이게 개수라고 풀이가 되기 때문에 약간 아까 좀 헷갈렸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p-밸류 보정값이라고 부르네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둘의 콜레이트 상황에서 서로 영향에 관한 그런 자, 사후 분석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한 사후 분석 케이스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독극물 실험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그 샘플 데이터셋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얘네들은 이제 어떤 동물한테 독극물을 일단 병 주고, 독극물의 종류를 서로 다르게 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독극물마다 어떤 치료제를 또 줘봤어요. 이게 A부터 D까지 4가지예요. 독극물은 1번부터 3번까지 3가지고요. 이랬을 때 각각의 동물의 생존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동물의 생존 시간에 그 독극물 종류에 따라 생존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독극물을 줬을 때 이제 어떤 치료제를 먹였는지에 따라서 생존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결국은 이제 특정 독극물에 이제 영향을 주는 치료제를 알아보자라는 거죠. 이거 근데 예제 만들어 놓고 지금 읽다 보니까 전에 환재님이 보여준 그 과제랑 되게 비슷한데? 자, 일단은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데이터가 이제는 너무 길어서 헤드 함수로 앞에 거 5개만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서 일단 전체를 다 출력을 해서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해서 일단 전체 데이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출력되는 양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헤드 함수로 바꾼 거니까 여러분들도 데이터는 한번 꼭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아직은 양이 많지 않으니까. 자, 데이터 전처리를 할 건데요. 독극물의 종류는 1, 2, 3이라고 그냥 숫자로 돼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여기
들어간 치료제 종류는 ABCD라고 알파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로 매핑을 다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경된 종류를 확인해 봤고요. 지금 얘네들을 카테고리 타입으로 굳이 바꾸지는 않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꾸면 계산이 안 돼요. 뭐 등분산성이니 뭐니 그런 거에 대해서 계산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얘네는 범주형이구나 라고 그냥 내가 눈으로 봐서 인지하시고 굳이 카테고리로 이렇게 안 바꾸셔도 돼요. 자, 데이터 타입도 확인해서 이제 실수, 정수, 정수 이렇게 된 거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처음에 데이터를 변경을 했을 때 처음에 데이터를 출력을 했을 때 자세하게 안 봤었어요. 저도 이 예제를 샘플 데이터를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해서 적당히 스크롤 돼서 ABC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ABC 3개를 이렇게 1, 2, 3으로 바꿨다고요. 1, 2, 3이건 0, 1, 2건 거기서 거기죠.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나는 1, 2, 3으로 했는데 바뀐 값이 1.0, 2.0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뭔가 빼먹은 게 있는 거야, 지금 여기. ABC 말고 다른 값이 있으면은 그 밖에 다른 값을 어떻게 바뀔지 안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결측치가 돼버려요. 이 상태에서 전체 데이터를 출력하면은 스크롤 이만큼만 내리고 말아버리면 모르잖아요. 근데 끝까지 내리면은 뒤였던 부분이 이렇게 결측치로 들어가요. 정수 필드에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으면 실수 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타입으로 라벨링 한다고 해서 1, 2, 3이라고 줬는데 결과가 소수점으로 나온다. 그럼 뭔가 내가 빼먹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팁으로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D타입스의 전부 정수래요. 빠짐없이 바꿨군. 이라고 하고 이제 이원 분산 분석을 할게요. 정규성, 등분상성, 독립성 검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이거 다 검정하면은 결과 참담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했다가 이거 좀 너무했다 싶어서 그냥 안 했어요. 자, 아까 제가 표기법을 알려드릴 때 시간과 독극물의 차이, 독극물의 종류에 따른 시간 차이, 그 다음에 치료제의 종류에 따른 시간 차이, 그리고 독극물과 치료제의 상호작용에 따른 시간 차이, 이거를 알아본 거죠.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하려면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말이랑 똑같아요, 표현식. 이제 곱해서 결과 나온 거 보면은 여기 상호작용 같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게 어딘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독극물. 자, 독극물에 대해서 F의 2, 자유도 2에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 수는 36건. 여기서 2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카테고리 종류가 자유도가 2니까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 통계량은 23.22, 대충 이러면 22.3이라고 쳐요. 반올림하는 건 여러분들이 적당한 자리에서 올리시면 됩니다. 1이니까 3이 아니라 2죠. 반올림했으니까. 그리고 P밸류는 3.33에 소수점 왼쪽으로 7개니까 0.05보다 한참 작죠? 그래서 P밸류는 0.05보다 작다. 그러니까 독극물의 수준에 따라 생존 시간 평균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건 뭐 당연한 거지. 서로 다른 독을 먹었는데 다 똑같이 동시에 죽으면 말도 안 되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치료제. 자, 치료제 F는 자유도 3에 전체 샘플 수 36개는 13.806 반올림해서 13.806 그리고 P밸류는 2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0.05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투여한
치료제의 수준에 따라서 생존 시간 평균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근데 독극물과 치료제의 상호작용을 보려고 했더니 얘는 F는 6에 36은 1.874. 그리고 P밸류는 0.1, 한 칸이죠. 0.112예요. 0.05보다 커요. 그래서 독극물과 치료제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독극물의 종류가 1번, 2번, 3번이었어요. 그리고 치료제의 종류는 1, 2, 3, 4였어요. 이 중에 어떤 독극물이 생존 시간에 영향을 줬는지. 다시 바꿔 말해서 1번 독극물을 먹었을 때 생존 시간 평균, 2번 독극물의 생존 시간 평균, 3번 독극물의 생존 시간 평균 중에 어떤 거 먹었을 때가 다른지. 그리고 치료제도 1, 2, 3, 4 중에 어떤 거에 대한 치료제를 먹였을 때 생존 시간이 다른지. 자, 일단은 나타난 지표가 두 개니까, 두 가지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합니다. 이 사후 분석 파라미터는 한 번에 두 개씩밖에 못 줘요.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그룹핑 기준밖에 못 줘요. 한 번에 그 상호작용을 한 번에 주진 못해요. 상호작용 한 번에 주려면 이거 데이터 필드 그룹 바이로 묶어갖고 요거 두 개를 경우의 수별로 조합한 파생 변수랑 또 만들어야 돼요. 전처리가 또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1, 1-2, 1-3, 1-4, 2-1,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필드를 하나 또 만들어줘야 돼요. 자, 봤더니 이제 요거 두 개가 좀 다르대요. 여기 0으로 나온 거는 반올림 된 거니까 그러니 합시다. 1번 독극물과 3번 독극물 사이에 생존 시간이 다르고 2번 독극물과 3번 독극물 사이에 생존 시간이 다르다. 1번과 2번 사이의 생존 시간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네요. 아마 이렇게 나온 이유는 독극물 간에 서로 이제 독한 거, 중간 독한 거, 엄청 센 거 이렇게 매겨서 그럴 거예요. 근데 약한 거랑 중간 거 사이는 먹으면 대충 비슷하게 버티나 봐. 자, 근데 치료제에 대해서. 자,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시간과 치료제에 대해서 봤을 때 여기 두 가지. 1번 독극물을 먹였을 때 1번 치료제와 2번 치료제 간의 시간에 약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요. 1번 치료제와 4번 치료제 간의 생존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대요. 혹시 해서 2번 치료제와 4번 치료제 차이를 봤더니 그건 차이가 없대. 그래서 1번 치료제, 2번 치료제, 4번 치료제 간의 생존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더라. 자,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독극물과 생존율에 대해서도 봤더니 여기서도 1, 3, 2, 3 간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1, 2와 2, 3 간의 치료제 차이가 있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시간과 치료제의 결과를 봤을 때 여기는 1, 2번과 1, 4번 간의 차이가 있다고 나오고요. 여기는 1, 2번과 2, 3번 간의 차이가 있다고 나오죠. 같은 지표를 적용했는데도 사후 검정 방식을 뭘 썼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봉페로니 방식이랑 이제
두 번째 방식이 서로 방식이 다르다. 왜냐면은 얘네가 보정을 할 때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보통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결과가 두 개가 다를 때, 많이 선택을 하는 게 요 투키 방식이에요. 요 방식의 결과를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이제 저도 정확한 이유는 사실 100%다 이해한 건 아닌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얘는 두 개끼리 묶어서 t-테스트를 서로 교차로 하는 과정에서 오차율을 점점 줄여가는 방식이고, 얘는 계산 방식이 이거랑 좀 다르대요. 그래서 오차율이 얘가 좀 더 적대요. 위에 거보다. 자, 이 파일 업로드 할게요. 자, 분산 분석은 따로 연습 문제 없으니까 요거 실습까지만 마치시면 되고요. 이제 2번 단원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3번 단원에서 이제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 과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요거까지 실습하시고 마치시면 되고요. 어제처럼 오늘 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실습 끝나면 1시간 반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오늘 수업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요즘은 하루에 많이 못 나가겠다. 자,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